안녕하세요. 저는 한자 읽기 알림이 요우메이입니다. 애비, 이 말 그냥 듣기만 해도 좀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도 들어왔고, 우리가 또 아이들한테도 썼던 그런 말이에요. 애비, 하지 마. 애비, 위험해. 이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행동을 금지시키는 그런 금지어로 우리가 많이 써왔잖아요. 그런데요, 이 안에는요, 엄청나게 좀 아픈 역사가 들어있어요.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도 한자어에서 왔어요. 어떤 한자냐면요. 귀이, 코, 비. 이비 인후과 할 때 그 입이에요. 아, 아비야. 아저씨, 남자 어른을 뜻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비 부자가 보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 남자 어른을 상징하는데요. 귀와 코. 남자? 무슨 관계? 보시죠. 귀와 코를 어떻게 한 남자요? 이비아는요. 코 베어가고 귀 떼어간 사람을 말해요. 너무나도 아픈 우리의 전쟁의 역사가 담긴 그런 말이랍니다. 이 사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 교토시에 있는 무덤입니다. 어떤 무덤일까요? 바로 코무덤이에요. 때는 임진왜란이었어요. 임진왜란 당시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왜군들은요. 자기의 전쟁의 공을 보고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했는데 머리는 부피가 너무 크고 귀와 코를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 증거 자료로. 가장 피해가 컸던 전라도에서는요. 그 코 베어가고 귀 떼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비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비아가 온다 하면 울던 아이도 너무나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하네요. 이후에 이비아는 가장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이 사진은요. 코를 절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제강점기에도 이 일본 순경을 이비아라고 하였는데요. 그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일본 순경이 오면 야 이비아가 잡으러 온다 라고 하여서 지금은 뜻도 모르는 그냥 아이들한테 행동을 저지하는 금지어로 쓰였지만 가슴 아픈 역사의 한 자락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요. 그게 다 한자로 되어 있고 또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의 뜻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인구의 회자되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회자의 한자 뜻이 과연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의 회자되다에서 인구는요. 요 한 나라의 총 인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사람 입이에요. 그러면 사람 입에 회자되다. 자주 오르내린다라는 뜻인데 한번 한자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먹음직스럽죠? 이 회가요. 한자어인 거 혹시 아셨나요? 생선회, 육회 모두 이 회자입니다. 이 회자는요. 고기 육과 모일회로 이루어졌는데요. 고기 육 이렇게 시옷처럼 생긴 게 이 고기의 결을 나타내요. 오, 고기의 결 보이시죠? 그런데 고기 육이요. 다른 한자와 함께 쓰일 때는요. 이렇게 달월자로 표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다른 한자로 같이 쓸 때는 이게 달이 아니라 고기, 동물의 고기나 우리 인간의 신체의 살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일회를 볼게요. 모일회는 이 음을 뜻하기도 하지만요. 이 고기를 얇게 저몄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가 좀 작잖아요.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살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이렇게 접시에 담은 모습에서 이 회자가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면은 회자되다의 회는 이렇게 맛있는 회였어요. 그러면은 자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자는요. 이렇게 노릇노릇 구운 고기예요. 그래서 한자를 보면 고기 구울 자. 여기 달월 요게 고기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고기 밑에 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에 지글지글 구운 그런 구운 고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운 고기가 자로 우리가 회자되다 할 때 자는 구운 고기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산적 보이시죠? 요 자자를 다른 음으로 적이라고도 발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특히 많이 먹는 산적도 여기 자와 같은 한자를 쓰는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자되다의 오늘의 주인공 신선한 회와 구운 고기가 되는 거죠.
맛있는 건요, 사람들이 자주 찾고 입에 자주 오르내리듯이 어떤 일이 이슈가 되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자주 언급이 될 때 우리는요, 이렇게 인구, 사람 입에 회자되다, 자주 오르내리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대부분이요, 한자어이기 때문에 속뜻을 알면 말의 깊이를 좀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알아가는 재미도 너무나 쏠쏠합니다. 우리의 고유의 음식이자 정말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이 김치, 이미 세계적인 음식이 되었죠. 에이 설마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랑 동치미가 무슨 한자어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김치도 한자어에서 유래를 했답니다. 사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기 전엔 우리의 글이 한자였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오랜 역사의 흔적이요, 아직도 우리가 쓰는 말, 그 말 깊은 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실까요? 김치는요, 바로 이 한자에서 왔어요. 잠길 치매 나물채, 침채. 오,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김치를 담글 때 제일 처음 그 배추나 채소를요, 소금에 절구잖아요. 아니면 소금물에 그 푹 담근다고도 해서요, 이렇게 잠길 치매, 나물채, 야채를 뜻하는 그 나물채가 김치의 그 바로 그 어원이 된 한자랍니다. 이 침은요, 침수되다, 침몰하다 할 때 그 침인데요. 요 이제 물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물방울 세 개가 물수변으로 물과 관련된 단어를 나타내죠. 김치가요, 바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럼 침체에서 지금의 김치가 되기까지 어떤 변화로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김치의 변천 과정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김치의 어원인 침체, 그 다음에 딤체, 오호,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딤체, 그리고 짐체, 그리고 이런 말들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김치가 된 것이죠. 아니, 왜 김치 냉장고의 대표급인 그 위니아, 거기에서 냉장고 이름을 왜 딤체라고 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딤체가 바로 그 옛날 김치란 단어였네요. 알면 이렇게 좀 재밌어요. 저는 이거를 또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 김치를 거쳐서 마지막에 이 김장, 오래 보관해 먹으려고 우리가 그 겨울 직전에 김치를 좀 한꺼번에 많이 담그잖아요. 이거를 김장이라고 하고요. 원래 단어는요, 이렇게 침체처럼 침장이네요, 침장. 그래서 잠길침에 요거 장은요, 감추다, 저장하다, 묻어두다라는 그 장자예요. 그래서 김장은요, 이렇게 김치를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김장의 뜻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고, 동치미 빼놓고 갈 뻔했네요. 동치미의 어원이 되는 한자 이거 보이세요? 아유, 바로 겨울동, 춘하추동. 이 겨울이란 뜻의 동자가 들어가잖아요. 겨울에 우리가요, 시원하게 먹는 그 무김치가 바로 동침. 그게 이제 변해서 지금의 동치미가 됐네요. 동치미도요, 이렇게 겨울이란 뜻에, 김치라는 뜻에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지요? 잠깐만요. 이제 제가 지금 김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야채에 관련된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 이 나물채자를요,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나물채자는요, 이 풀과 그 다음에 내가 캐다라는 캘채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캔 건데 먹을 수 있는 풀이 나물이죠. 그런데 이 채자가요, 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먹는 배추, 상추, 부추가 됐는데요. 배추는요, 위에 줄기가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백채가 배추로 됐고, 상추는 생으로 먹으니까 생채가 상추로 됐고, 구체는요, 구자가 부추 구자예요. 그래서 구체가 지금의 부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채 3종 세트도 알아봤네요. 야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장사진, 다들 아시듯 그 긴 행렬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자 뜻을 품고 있길래 그런 뜻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4개의 단어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단어 속에 과연 어떤 동물이 숨겨져 있을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봉기, 정고, 장사진, 잠식인데요.
봉기하면 뭐 이렇게 농민 봉기가 떠오르고요. 정곡하면 정곡을 찌르다, 뭔가 핵심을 찌르다 할 때 그 뜻을 말하고요. 장사지는 길게 늘어선 행렬이나 어떤 진법을 말해요. 그리고 잠식은 조금씩 침략해 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안에 어떠한 동물이 들어있는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또 좀 힌트를 드렸는데 감 잡으셨으리라고 믿고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니까 좀 시원하신가요? 네, 봉기 속에는요, 벌이 들어가 있었어요. 벌떼를 뜻하고요. 정곡 속에는 고니, 백조가 들어가 있었네요. 그리고 장사지는요, 뱀이 들어가 있었고요. 잠식에는 누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기는요, 주인공이 바로 이 벌봉자지요. 벌들은 보통 떼지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기자를 써서요, 봉기는 벌떼처럼 떼지어서 세차게 일어난 모습을 뜻합니다. 벌들은요, 위협을 받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요, 어떤 궁지에 몰리면은 무리를 이뤄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사진에서 보듯이 동학 농민 운동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 탐관 오리들의 횡포에 참다 못한 농민들이 벌떼처럼 뭉쳐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죠. 어렵고 살기 힘들었던 그 당시 백성들이 정말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났던 모습을 이 봉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정곡은요, 요 고니 곡자가 들어가는데요. 원래 정과 곡 둘 다 새의 이름이에요. 정은요, 몸집이 아주 작은 재견조라는 새인데요. 매우 빠르고 영리해서 활을 쏘아도 종체 잘 맞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백조로 알려진 곤인데요. 곤이는 아주 높고 멀리 날기 때문에 화살을 쏘아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래서 관역의 한복판은 맞추기가 참 어렵다. 이런 뜻으로 두 새의 이름을 따서 정곡이라는 말을 만들게 된 거고요. 요점이나 핵심을 딱 맞추었을 때 우리가 정곡을 찌르다, 정곡을 꿰뚫다라고 말하잖아요. 정곡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요점을 비유해서 쓰는 말로 관역의 한가운데의 그런 점이라는 뜻으로 쓰인답니다. 세 번째로 장사진 하니까요. 이 하객진이 떠오릅니다. 우선 장사진의 한자를 보면요. 길장, 뱀사, 그 다음에 진치다 할 때 진인데요. 장사진은 이 뱀의 모습을 본떠서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나 사진처럼 진법의 한 가지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술 용어입니다. 전술 용어 하니까 우리 무패의 신화를 이루신 이순신 장군님이 떠오르는데요. 한산도 대첩의 그 하객진이 엄청난 또 감동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이렇듯 장사진은 전술 용법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뱀처럼 길게 줄지어 늘어선 모습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식은요, 이 누에 잠자가 들어가고요, 먹을 식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누에가 뽕잎을 막 갉아먹을 땐 왕성한 식욕으로 뽕잎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런 누에의 모습을 보고요, 남의 영토를 조금씩 침략해서 들어가는 것을 비유하게 된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네 단어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이 네 단어를 넣고요, 두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농민의 봉기는 정치부패의 그 전곡을 찌른 전략이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학원 앞에 차량들이 장사진을 이루는 걸 보니 사교육의 공교육 잠식은 여전하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단어들을 넣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요강 정겹게 보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오늘은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왔던 그런 물건들, 요긴하게 써왔던 물건들인데요. 뭐 요강이나 주전자 등등. 이 안에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은 저랑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4개의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요, 주전자도 있고요, 요강, 그리고요, 봉지, 쟁반, 이것들이요, 다 한자어예요. 어떠한 뜻이 숨겨져 있을까요?
한자와 굉장히 거리가 멀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름에 한자를 품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이 주전자 우리에게 참 익숙한 물건인데요. 혹시나 이 주전자를 보시고 물이 먼저 생각나셨어요? 아니면 혹시 막걸리 같은 술이 먼저 떠오르셨어요? 이 화면 속에 등을 보면요. 주막이라고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한자가요. 술 주자입니다. 이 주전자가요. 이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한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요. 술주, 달일전, 아들자. 이 뜻이 바로 주전자입니다. 물보다는 술을 좀 많이 끓이는 용도로 썼지 않았나 싶은데요. 술주의 달일전은요. 우리가 약재를 은근한 불에 이제 이렇게 끓일 때 그걸 달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자고요. 아들자는요. 무슨 특별한 뜻은 없고요. 눈에 보이는 작은 물건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로 쓰입니다. 주전자가요. 이렇게 술주자가 들어가는 뜻이었네요. 이 주전자만 봐도 그냥 이게 막걸리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 이 주전자의 주자가 술주자라니요. 더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막걸리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이렇게 탁주라 그러죠. 혼탁할 탁, 이제 흐리다 할 때, 탁하다 할 때 그 탁이랑 술주자. 우리 막걸리는 이런 소주랑 달리 좀 이제 뿌연 곡주잖아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탁주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와, 진짜 아직도 갓을 쓰고 계신 모습이고 아주 오래전에 그 어르신이 시원하게 진짜 술 한 사발 들이키시는 모습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림에서 보듯이 아주 이 막걸리랑 잘 어울리는 이 맛있는 전, 이 전자가 바로요. 한자어입니다. 아까 전에 주전자 할 때 그 전자였죠. 은근히 다리다 할 때 다릴 전자인데요. 이게 바로 한자어였습니다. 보통 파전, 감자전, 그리고 김치전, 녹두전. 이렇게 우리가 자주 썼던 이 말이요. 아까 전에 지지다, 다리다 할 때 전자고요. 이 전은 우리말로는 지짐, 뭐 찌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녹두는요. 푸른 콩이잖아요. 녹두가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푸를 녹에 콩두를 써서 우리가 이제 녹두라고 하고요. 이 자주 먹는 전이 이런 한자였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겹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요강. 옛날에는 방과 화장실에 이제 거리가 좀 멀었기 때문에 요강이 좀 꼭 필요했던 필수품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한자를 보면요. 네. 오줌 요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자어에서 왔는데요. 오줌요, 별이강. 별이라는 거는 어떠한 큰 틀, 뭐 이렇게 구조 이런 거를 말하는데요. 근데 이제 소변을 볼 수 있는 어떠한 이제 틀이나 이런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강에서 중요한 거는 오줌 요자죠. 그리고 이제 다르게 쓰는 표현을 보니까요. 오줌요 아니면 얘가 빠질 릭이라고도 하는데요. 오줌요에 또 항아리 항자를 이렇게 넣어서 요항이라고 그랬다가 지금의 이제 요강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설명된 글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억 속에 요강도 한자어였습니다. 제가요, 요강의 그 오줌 요자를 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오줌 요자를 보면요, 이 보이세요? 주검시와 물수로 되어 있어요. 주검시라는 거는 이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말하는 한자고요. 그 다음에 물. 어떤 이제 생각이 좀 떠오르시나요? 네, 죽은 물. 그러니까 우리 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배출되어야 할 물을 우리가 네, 소변 오줌이라고 하죠. 이 오줌 요자가 들어간 이제 단어들을 이제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네, 당뇨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배뇨 이제 소변을 배출하는 배뇨. 그다음에 비뇨기과. 그다음에 요실금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요실금도 있고요. 이뇨 작용할 때 이뇨 이게요 다 이 오줌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다음은 화면에서 보시듯이요. 이 종이봉투, 그렇죠? 종이봉지, 네, 봉지. 우리가요, 왠지 뭐 비닐봉지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봉지가 왠지 한자 같지는 않은데요. 네, 봉알봉, 종이, 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제 필요한 물건을 넣고 이렇게 봉하는 물건이 바로 봉지잖아요. 예전에는 비닐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로 많이 썼죠. 그리고 봉지랑 비슷한 말이 또 봉투가 있네요. 봉알봉에
COL2 뭔가 편지나 이렇게 문서를 넣고 이제 봉해서 이렇게 덮는 그게 봉투죠. 우리가 추울 때 또 밖에 나갈 때 입는 거를 우리가 외투라고 하잖아요. 내 몸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거. 아, 외투까지 이렇게 COL2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쟁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유, 이 쟁반도 정말 한자랑은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한자어네요. 어떤 한자냐면요. 쇳소리 쟁. 와, 그 다음에 소반반. 이제 쇳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양은 주전자, 뭐 양은 냄비도 있었고, 이렇게 쟁반도 플라스틱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렇게 양은으로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쇳소리 쟁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제 넓적한 그 그릇을 우리가 소반이라고 하죠. 이래서 쟁반도 쇳소리쟁에 소반반을 넣은 한자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오늘 배웠던 요강 하니까요, 좀 떠오르는 성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이제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족 방뇨. 네, 동은요 얼동이에요. 냉동실 할 때. 동, 그다음에 족. 발족이에요. 이제 언발, 그다음에 방뇨는 이제 소변을 누는 거죠. 그래서 언발의 오줌 누기랑 같은 성어가 바로 동족 방뇨입니다. 임시방편의 그런 뜻이죠.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 앞일만 급급해서 처리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 한자 얘기할 점이 어떠셨어요? 주전자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단어들을 한번 이제 다뤄봤는데요. 이렇게 무심코 썼던 단어지만 그 한자가 담긴 뜻을 이제 이해하시면 더 또 이 단어가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으셨다면은 아니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